오랫동안 자동차 도색 작업을 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 부지가 수용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기 위해서 땅을 샀고, 또 땅을 사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까지 받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첨단 시설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만 하면 되는데요. 영업장을 이전하겠으니 수리를 해달라라고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신청하고 5개월 만에 수리 불가라고 처분이 나온 겁니다. 시설을 다 지었고요. 대출이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영업 못했는데도 그 기간 동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리를 안 해줬느냐? 구청의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보겠습니다.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피해,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겁니다. 피해 발생을 이유로 인근 주민 몇백 세대의 반대의식이 극심함. 또한 2019년 몇 월 며칠자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시 제출한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는 민원 이행 각서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장 인접지역 몇백 세대의 건강생활권, 행복주거권, 주거 환경권 보장이 사업주의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재산권 보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청 불가 처분구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유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민들이 싫단다 라는 건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이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최단기간에 이겨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이런 처분서를 받으면요. 불복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셋 중에서 행정소송은 바로 법원에 소장을 넣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였기는 하나 행정심판이 훨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정심판도 넣고 행정소송도 넣었습니다. 예, 결론은 행정심판이 두어 달 만에 결정이 나긴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구청이 이겼습니다. 행정소송은요. 저희들이 4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서 사업자인 책임 저희가 이겼습니다. 법원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볼까요? 네, 이번 사건 판결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관련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2. 원고의 사업장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잠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업이나 업무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가장 높은 경우죠. 3. 피고는 원고가 정비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소음, 분진,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오염물질 측정 결과 법령상 허용 기준 내에 있고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4. 피고는 헌법상 환경권 등을 들어서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다른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인근 주민의 반대나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요. 법에 정한 대로 요건을 갖췄으면 주민 민원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저희 법인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같은 결과가 난 여러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소장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더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링크를 저희가 걸어 놓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청에서 처분을 받고 일주일 만에 급하시니까요. 일주일 만에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급하니까 저희들도 선임하자마자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요.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판결을
받아서 빨리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판결 받기까지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꽤 긴 기간 동안 영업 못했으니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받은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건 의뢰인은요, 속도만 무조건 내달라. 그리고 관할관청과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할 일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척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던 카센터가 소형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분당구청에서 유해물질 배출 피해가 예상된다라면서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 민원을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주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여기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분당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서요.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1심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청이 잘 알면서도 표심을 좀 의식을 해서 거부를 하고 또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구청의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민원 자체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불허가 처분된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이기기가 비교적 쉬운 편인데 다만 또 당연히 행정청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민원만 있다고는 안 하고 민원에 나름 또 사유를 대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면 또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네, 슬슬 감사합니다.